안녕하세요. 이선입니다. 여러분, 아이메시지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2015 개정교육과정 비상교육 중3 영어교과서 1과에 The Art of Communication 이라는 제목으로 아이메시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의사소통 기법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 삶 속에 만나는 사람들과 훨씬 더 행복한 관계를 맺고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선생님은 교과서에서 이 아이메시지를 다뤄주고 있음이 매우 기뻤어요. 아이메시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궁금해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구글 설문지로 조사해 봤어요. 질문은 아이메시지에 대해 아는 바를 쓰시오. 모르면 인터넷 검색하여 요약 설명하시오. 이렇게 학생들에게 주었거든요. 165명 중에 160명이 대답하였고 그 중에서 한 명은 물음표로만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나 봐요. 찾아보는 것도 힘들었던 상황인 것 같았어요. 아무튼 대부분의 학생들은 제가 원했던 내용으로 답을 했는데 흥미로운 것은 34명이 제가 의도한 바와 전혀 다른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바로 이렇게 노랗게 표시해둔 대답들인데요. 이 학생들이 이야기한 거를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해봤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이메시지란 애플의 iOS 또는 맥OS 유저들이 사용하는 무료 메시지 서비스이다. 애플에서 나온 기능으로 와이파이에 연결이 필요 없이 무료로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한다. 아이메시지는 문자 앱과 함께 구동되어 별도 앱이 필요 없고 텍스트 길이에 제한이 없으며 사진, 동영상 전송이 가능하다. 또한 아이폰끼리는 자동으로 아이메시지로 전송이 돼서 문자비를 절약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자신의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보낼 수도 있고 얼굴 인식을 해서 동물 캐릭터로 놀 수도 있다. 저는 아이폰을 갖지 않고 갤럭시 폰을 가지고 있는데 갤럭시나 이런 그 폰에서 메시지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폰에서 메시지 보내는 그러한 그 앱을 갖다가 아이메시지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요새 이 애플 때문에 애플 아이메시지로다가 먼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라고 이렇게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폰을 사용하는 신세대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긴 한데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답을 하기에 새로 오신 원어민 선생님한테 원어민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34명의 학생들과 같은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교과서에서 의도한 아이메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한마디로 그럼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아이메시지를 짧게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아이메시지는 아이폰 텍스트 메시징 애플리케이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서 배우게 되는 아이메시지는 요 뜻은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게 되는 아이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많은 학생들이 잘 요약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한두 개 가지고 와서 그대로 읽기만 해도 전달이 잘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지금 한 학생이 이렇게 영어로도 정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도 또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메시지는 유메시지, 너 전달법, 아이메시지는 나 전달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너 전달법, 유메시지와 반대되는 개념이고요. 나 전달법이란 나를 주어로 하는 표현으로서 상대방의 행동을 비난하지 않으면서 나의 마음과 감정을 전달하는 대화 방법이다. 자신이 느끼는 생각이나 느낌을 부드럽게 표현하여
상대방이 마음을 정직하게 열 수 있도록 용기를 준다. 나 전달법을 사용할 때는 발생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되고, 중요하죠. 전달하고자 하는 건 하는 한 사실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야 한다. 자, 같은 뜻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다른 학생이 보내준 설명 하나를 더 가져와 봤어요. 자, iMessage는 나는 이란 형태의 문장을 사용하여 대화를 전개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너는 이란 형태의 문장인 new message는 상대에게 무시를 받거나 비난을 받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iMessage를 사용하여 말하게 되면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대신 상대방을 비난하고 평가하는 방식의 의미는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iMessage를 사용하는 것은 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이제 알아보니까 어떤 학생이 또 이렇게 iMessage는 우리말로 나 전달법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1960년대에 토마스 골든이라는 임상심리학자가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부모 역할 훈련에서 이 나 전달법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때 제시한 그 이야기가 이제 아마 이렇게 지금까지 잘 또 전개돼서 온 것 같은데요. iMessage 전달법에는 3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3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은 사실을 묘사를 하는 거예요. 사실을 묘사를 하는데 발생한 일이나 행동에 대해 사실을 비난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간단하게 brief, non-blameful 이렇게 나왔는데 비난하지 않으면서 description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내 펜을 누가 썼는데 그걸 제자리에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번 또 그런 일들을 겪어갖고 굉장히 화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막 왜 그 자리에 안 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펜을 제자리에 두지 않았네 라고 이렇게 그냥 사실 비난하는 그런 어조도 섞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2단계는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감정을. 사실에 대한 나의 감정. 사실은 요거였었잖아요. 사실 요거에 대한 내 감정. 내 펜을 제자리에 두지 않은 거에 대한 내 감정은 뭐냐면 나는 그것을 볼 때마다 짜증이 나. 라고 짜증난다라고 하는 감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영향 말하기. 사실이 나에게 미친 결과. 이렇게 제자리에 두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그러니까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3단계를 다 한 다음에 이걸 통합해서 통틀어 갖고 내가 상대방한테 바라는 점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표현할 때에 나를 주어로 얘기하라는 거죠. 이 나를 주어로 얘기하는 거 아까 iMessage라 그랬죠. 그래서 iMessage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뭐라 하냐? 나는 내가 내 물건을 쓰고 난 후에는 바로 제자리에 뒀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를 하면 서로 감정을 상하지 않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차분하게 자기 자신의 생각도 전달할 수 있고 감정도 전달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뭘 바라는지도 잘 전달할 수 있고 듣는 사람도 기분 상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의 말하는 주장하는 이런 어떤 요구하는 것들을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관계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그 방법이 됩니다. 우리 감정을 표현하는 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 교과서에서도 나온 것들이 있는데 I'm upset with you, 그죠? I'm angry at 뭐뭐뭐, I'm mad at 뭐뭐뭐. 그리고 am 대신에 feel이라고 하는 동사를 써서 I feel upset with you 이런 식으로다가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I'm really disappointed.
I am worried. I am unhappy with you. 뭐 이런 식으로다가 감정을 표현하는 말을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감정만 표현하면 안 되죠. 그래서 사실도 이야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결과도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 때문에 나는 너한테 뭘 원한다 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블로그를 하다가 내 남편은 영국인이라고 하는 그런 블로거가 올린 글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분이 아마 영국 사람하고 연애를 한 7년간 정도 했는가 봐요. 그런데 7년을 장거리 연애를 했었는데 그때에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 이 아이메시지였다고 그래요. 7년을 버틴 장거리 연애 비법 해갖고 어떤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 상대방의 상처를 주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가 쉽기 때문에 감정이 다소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자. 감정 조절이 정 어려울 때는 직접 편지를 쓰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것도 좋다. 아이메시지를 사용하여 주어를 너가 아닌 나를 써서 표현한다면 대화가 좀 더 부드럽게 이어진다. 너 때문에가 아니라 이러저러한 상황이어서 내 감정이 어떠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추천한다. 속상한 마음이 들 때 너무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둘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좋지 않다. 말싸움, 기싸움이 아닌 대화로 그때그때 풀자. 이렇게 얘기를 썼더라고요. 자,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다가 iMessage를 I feel 감정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when 사실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because 하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요거 할 때 이렇게 느끼는 것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를 여기다가 결과를 써주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iMessage에 관련해서 노래를 하나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송영호 선생님께서 iMessage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iMessage 패러디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잘잘잘이라는 노래에 맞춰서 노래 가사를 썼는데 원래 제목은 이제 제대로 화냈송. 화를 내더라도 제대로 화낸다 그러면은 정말 서로 효과가 있고 서로 의사소통도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될 수가 있잖아요. 화가 나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죠? 화가 누구나 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그 화를 어떻게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화를 제대로 내는 방법 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iMessage라고 하는 거는 화를 제대로 내는 방법 하나로 iMessage를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가사를 이렇게 했는데 네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렇네. 앞으로는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 엄마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래요. 앞으로는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빠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래요.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선생님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래요.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요것만 보면 네가 그러니까 사실이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이렇네. 내 감정이 이렇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드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다가 다른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을 하라고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이런 노래를 지어주셨는데 이 노래를 제가 제 목소리로 또 노래를 불러서 녹음을 해서 이게 유튜브에 있어요. 그래서 iMessage song 이선 또는 성형어 이렇게 치면은 이 노래가 나올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iMessage송 제대로 화냈송. 네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렇네. 앞으로는 요렇게 해주면 어떨까? 엄마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래요. 앞으로는 요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빠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래요. 앞으로는 요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선생님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래요. 앞으로는 요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 iMessage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앞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거나 그럴 때에 너 어떻고 저떻고 해서 you로 시작하지 말고 I로 시작하는 말로 해서 자기 감정을 또 사실에 입각해서 자기 감정을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정중하게 이렇게 부탁하는 그러한 전달법 잘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또 그냥 평상시에 이야기할 때도 요 iMessage 소통법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가족들 간에 또는 친구들 간에 또는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여러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에 요 기법을 잘 기억을 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